뉴럴링크 create a sort of a neural shunt that restores somebody who's a quadriplegic to full functionality. 강화 기술이 아닙니다. 공상과학도 아닙니다. 뉴럴링크가 처음부터 설정한 진짜 목표는 뇌와 신체 사이에서 끊어진 연결을 다시 복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최근 진행된 인간 대상 임상 시험에서 테슬라 뉴럴링크는 신경 신호만을 이용해 마비 환자가 디지털 시스템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을 실제로 입증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치지 않고 회사는 의사소통 기능 복원, 시각 회복, 그리고 이제 고정밀 신경외과 수술 기술 분야로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뉴럴링크의 최신 업데이트를 기준으로 명확한 진행 상황 점검을 진행하며 설립 당시 설정했던 목표와 비교해 이미 달성된 부분은 무엇인지, 아직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기술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기술이 직면한 현실적인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이와 같은 명확하고 차분한 기술 분석 콘텐츠가 같이 있다고 느끼신다면 웨스트테크를 구독하여 채널이 구독자 수 1200명이라는 새로운 이정표에 도달하는 데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알림을 활성화하시면 앞으로 이어질 심층 보도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2일 테슬라 뉴럴링크는 사고 기반 컴퓨터 제어에서 최근 무엇을 업데이트했습니까? 테슬라 뉴럴링크는 인간의 뇌와 컴퓨터 사이에 직접적인 의사소통 통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손이나 음성을 사용하는 대신 움직이려는 의도와 관련된 신경 신호를 읽어 화면 위에 마우스 커서나 키보드를 제어하는 명령으로 변환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인간 대상 시험에서 테스트 중인 텔레파시 기능의 핵심 기반입니다. 초기 단계에서의 목표는 매우 분명합니다. 또 마비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오직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조작하고 문자를 입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테슬라 뉴럴링크는 두개골 내부에 N1 임플란트를 이식하고 총 1024개의 정극을 통해 신경 활동을 기록합니다. 이 정극들은 크고 단단한 단일 부품이 아니라 64가닥의 극도로 얇은 폴리머 실 형태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 덕분에 기존의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장치에 비해 뇌 조직에 가해지는 기계적 자극을 줄이면서도 훨씬 높은 밀도의 신호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1024개의 정극과 64가닥 폴리머실이라는 구성은 프라임 스터디와 관련된 문서와 공식 업데이트를 통해 이미 공개된 바 있습니다. 테슬라 뉴럴링크가 뇌 신호를 컴퓨터 제어로 변환하는 방식은 간단히 말해 의도 기반 기계 학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손을 움직이거나 커서를 이동하는 장면을 상상하면 운동 피질에서는 특정한 신호 패턴이 생성됩니다. N1 임플란트는 이 신호를 포착하고 테슬라 뉴럴링크의 소프트웨어는 이를 이동 방향, 속도, 클릭 동작과 연관시키는 법을 학습합니다. 사용자는 머릿속으로 명령어를 말하거나 단어를 떠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움직이겠다는 의도를 형성하기만 하면 시스템이 점진적으로 그 의도를 학습하고 이해합니다. 그 결과 실제 사용 경험은 매우 자연스럽게 느껴지며 직관적인 조작에 가깝습니다. 사용 시간이 늘어날수록 알고리즘이 개인의 뇌 신호 특성에 맞춰 최적화되기 때문에 조작은 더욱 부드러워집니다. 사고 기반 컴퓨터 제어가 마비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진전이라고 보십니까? 동의하신다면 댓글란에 뉴럴링크라는 키워드를 남겨주세요. 두 번째, 테슬라 뉴럴링크는 의사소통 복원에서 어떤 새로운 진전을 이루었습니까? 자, 테슬라 뉴럴링크의 텔레파시 기능은 주로 커서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동하려는지와 같은 운동 의도를 읽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적 의사소통을 복원하는 문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과제입니다. 말하기는 단순히 입과 혀를 움직이는 행위가 아니라 소리를 내기 이전에 뇌가 의미를 구성하고 문장을 조직하는 복합적인 인지 과정입니다. 설령 사람이 실제로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더라도 의사소통을 하려는 순간 뇌에서는 여전히 관련 신경 신호가 생성됩니다. 자, 테슬라 뉴럴링크는 이러한 신호를 운동 명령 단계가 아니라 발화 준비 단계의 뇌 활동을 읽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시스템은 뇌에 무엇을 움직이고 싶은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해석합니다. 이를 통해 신체가 실제로 소리를 내지 않아도 의사소통 의도를 문자나 디지털 신호 형태로 변환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테슬라 뉴럴링크가 개별 글자를 하나씩 기계적으로 해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과정에서 뇌는 문맥을 기반으로 다음에 올 단어를 지속적으로 예측합니다. 테슬라 뉴럴링크는 이러한 신경 신호를 언어 모델과 결합해 완성된 문장을 추론할 수 있으며, 이는 텔레파시 기능으로 문자 하나씩 입력하는 방식보다 훨씬 빠르고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어 의사소통 복원은 뇌의 적응 능력에 크게 의존합니다. 사용자가 반복적으로 연습할수록 뇌는 점점 더 명확한 신호를 생성하게 되고, 동시에 테슬라 뉴럴링크의 시스템 역시 해당 개인의 뇌 특성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학습합니다. 이는 침습성을 높이거나 하드웨어 복잡도를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의사소통이 점점 더 부드러워지는 양방향 학습 과정입니다. 요약하자면 테슬라 뉴럴링크의 텔레파시가 디지털 손을 복원하는 기술이라면, 언어 의사소통 복원은 디지털 목소리를 되찾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접근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이자 사용자에게 직관적으로 이해되며 삶의 질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신경신호를 통한 의사소통 복원이 정말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아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동의하신다면 댓글에 예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테슬라 뉴럴링크의 시각 복원 기술은 어디까지 진전되었습니까? 네, 테슬라 뉴럴링크의 블라인드 사이트는 컴퓨터 제어 또는 의사소통 복원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기존 기술이 뇌 신호를 읽어 외부 장치를 조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블라인드 사이트는 시각 정보를 직접 뇌에 기록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구체적으로는 시각 피질에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은 블라인드 사이트를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했으며, 이는 규제 당국이 이 기술이 시각장애인에게 시력을 되찾아줄 수 있는 특별한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많은 시각장애인은 뇌의 시각 정보 처리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가 아닙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눈이나 시신경이 손상되었을 뿐, 이미지를 이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뇌 영역은 여전히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뉴럴링크는 바로 이 점을 활용해 눈과 시신경을 우회하고 전기 신호를 통해 시각 피질을 직접 자극합니다. 다시 말해 블라인드 사이트는 눈을 치료하는 기술이 아니라 시각 데이터를 곧바로 뇌에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네, 블라인드 사이트는 또한 뇌 임플란트를 사용해 이 사용자의 인지 속에서 단순한 빛의 점을 생성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사용자가 인식하는 이미지는 자연스러운 시야와는 거리가 있으며 낮은 해상도의 명암 패턴에 더 가깝습니다. 블라인드 사이트와 테슬라 뉴럴링크의 텔레파시 사이의 핵심적인 차이는 정보 흐름의 방향에 있습니다. 텔레파시는 뇌에서 외부로 정보를 읽어내는 반면, 블라인드 사이트는 외부 세계의 정보를 뇌 안으로 전달합니다. 이는 단방향의 역방향 의사소통 형태로 과학적으로 훨씬 더 높은 난도를 가집니다. 그 이유는 뇌가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신호를 해석하는 법을 학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경 가소성 덕분에 지속적인 사용을 통해 뇌는 점차 적응하며 이미지 인식 능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영향 측면에서 볼 때 테슬라 뉴럴링크의 블라인드 사이트는 안구 손실이나 선천적 실명을 포함해 완전 실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단, 시각 피질이 온전히 유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블라인드 사이트는 단순한 실험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 의료적 해결책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텔레파시가 디지털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복원하고 의사소통 복원이 말하기 능력을 되찾는 기술이라면, 테슬라 뉴럴링크의 블라인드 사이트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인지를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신경학적으로 훨씬 더 도전적인 방향이지만 성공할 경우 삶의 질에 미칠 잠재적 영향 또한 매우 큽니다. 초기 버전의 기능이 제한적이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선되는 인공 시각이 충분히 가치 있다고 보십니까? 이 방향성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유망하다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테슬라 뉴럴링크는 어떤 새로운 기술적 진보를 도입했습니까? 뇌 임플란트 기술에서 가장 큰 난제 중 하나는 소프트웨어나 알고리즘이 아니라
장치를 얼마나 안전하고 정밀하게 뇌 안에 이식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수많은 미세 혈관으로 이루어진 극도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식 과정에서 아주 미세한 오차만 발생하더라도 염증, 출혈 또는 장기적인 신호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테슬라 뉴럴링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의 손에만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용 자동화 수술 로봇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뉴럴링크가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이 수술 로봇은 머리카락 굵기보다 훨씬 작은 수준의 초미세, 정밀도로 정흑실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밀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대뇌 피질에 분포한 혈관 중 상당수는 극히 미세한 직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혈관을 인식하고 이를 피해 정흑을 배치할 수 있어야 뇌 조직 손상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로봇이 이러한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수술의 안전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임플란트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작동할 가능성 또한 크게 향상됩니다. 수술 로봇과 함께 테슬라 뉴럴링크는 정흑 자체의 구조에서도 큰 개선을 이루었습니다. 기존의 많은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체계에서 사용되던 두껍고 단단한 정극과 달리 뉴럴링크는 머리카락보다 더 얇은 초박형 고분자 정흑실을 사용합니다. 하나의 N1 임플란트에는 매우 많은 수의 전극이 여러 개의 유연한 실에 분산되어 탑재됩니다. 이 정극들은 크기가 작고 유연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뇌 조직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서도 신경세포와 훨씬 밀접하게 접촉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염증 반응을 최소화하면서도 보다 선명하고 안정적인 신호 획득이 가능해집니다. 신경 데이터 과학의 관점에서 볼 때 신호 품질은 핵심 요소입니다. 신호가 깨끗하고 안정적일수록 테슬라 뉴럴링크의 기계 학습 알고리즘은 뇌가 의도나 지각을 생성하는 방식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직 손상으로 인해 신뢰 잡음이 많아지거나 시간이 지나며 품질이 저하되면 시스템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초정밀 수술 로봇과 초박형 정흑은 단순한 기계적 개선이 아니라 뉴럴링크 전체 생태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근본적인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자주 간과되는 장점은 향후 확장성입니다. 이식 과정이 로봇을 통해 표준화되고 자동화되면 수술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들고 절차 간 일관성도 크게 향상됩니다. 이는 테슬라 뉴럴링크가 소수의 실험적 사례를 넘어 다수의 환자에게 기술을 적용하려 할 경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기술 그 자체만큼이나 반복 가능성과 시술 안정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뉴럴링크의 최근 진전은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이 더 이상 이론적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본적인 컴퓨터 상호작용 복원에서 출발해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 재구축, 나아가 뇌에 직접 시각 정보를 입력하는 시도에 이르기까지 테슬라 뉴럴링크는 신경학적 장애를 생물학, 데이터, 그리고 정밀 수술에 기반한 공학적 문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목적은 건강한 인간을 강화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의도, 지각, 그리고 행동 사이에서 끊어진 연결을 다시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돌파구는 개별 기능 하나하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신경과학이 하나의 반복 가능하고 표준화된 의료 플랫폼으로 통합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근거 중심의 기술 분석 콘텐츠의 가치를 느끼신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어질 신흥과학과 공학 분야에 대한 심층 분석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